착하게 살면 노년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고 보니 착함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70이 넘은 지금은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넓게 써야지. 그래도 정은 베풀고 살아야지.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노년의 베품은 미덕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요. 왜 아무도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을까요? 젊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면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땐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고 나니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나의 친절함이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더군요. 베풀수록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은 회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잃은 것을 되돌리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돈도, 체력도, 인간관계도 모두 다시 만들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젊을 때 하던 방식 그대로 베풉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분명하죠.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만 남는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늦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베품은 상대의 인성을 드러내는 시험지라는 것이죠. 고마워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이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너무 늦게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70 이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7가지 상황. 이 말들은 사람들에게 인색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가워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스스로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끊어야 했던 베품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늘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죠. 그 다음엔 요청이었고 마지막엔 당연하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었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제 도움을 고마움이 아닌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늘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까?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다는 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선은 한참 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베품이 반복되면 사람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늘 도움을 받아서 죄송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탁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노년에 우리는 2번째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고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뒤에 베품은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시간, 체력, 감정, 돈. 이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원래 잘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로 모든 부담을 우리 쪽에 남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내가 안 도와주면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결국 다른 도움을 찾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만 상처받고 나만 죄책감을 느낄 뿐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내가 만만했던 건 아닐까. 다음 중 하나라도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베품은 멈추셔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점점 사라질 때, 도움을 거절하면 불편한 기색을 보일 때, 내 사정은 묻지 않고 요구만 할 때, 베푼 뒤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노년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베푼 뒤 마음이 무거우면 그건 잘못된 베품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나 자신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조금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제서야 당신의 노후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고, 형제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희생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가족인데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가족에게는 기준이 쉽게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건 좀 어렵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가족 앞에서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 노후의 기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또한 노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인데 뭐 어때요? 가족인데 남처럼 다 계산하면서 하면 안 되죠.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방어를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자식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 희생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희생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식이 나쁜 사람이어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괜찮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젊을 때의 베품은 관계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베품은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점점 약해지고 자식은 점점 기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부모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만 남고 부모 자신은 스스로 도움받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악의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베풀기만 한 부모는 의지할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기준은 꼭 세우셔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 연습하기.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 노후 자산은 부모의 삶을 위해 남겨두기.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가족에게 베푸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베풀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스스로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도 당신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감정은 가난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사실보다 사람이 있는데도 기댈 수 없다는 느낌이 더 깊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외로우면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래라면 의심했을 행동도 그저 사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허락하게 됩니다.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한마디, 밥 한 끼의 온기만으로도 마음이 크게 열립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거래를 만들 때입니다. 제가 점심 살게요. 커피는 내가 살게요. 처음엔 작은 호의였는데 어느 순간 그 호의가 관계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안 베풀면 이 사람은 연락조차 안 하게 될까? 외로움 속에서의 베품은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붙잡기 위한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관계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다고 말합니다. 감사보다는 요구가 먼저 나옵니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옵니다. 베품이 멈추면 거리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외로울 때는 이 신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이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 베품이 당연한 전제였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으로 맺은 관계는 외로움이 사라지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로 채워야 할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감정이라는 것을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에게 매달릴수록 존엄은 조금씩 깎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당신의 시간, 돈, 마음을 조건 없이 내어주지는 마세요. 진짜 관계는 베품 위에 서지 않습니다. 존중 위에 조용히 자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갑자기 밀려오지도 않고 크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불안해지면 사람은 미래를 앞당겨 계산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자원을 내어놓습니다. 혹시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잘해두면 다르지 않을까. 이 말들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불안이 만든 논리입니다. 불안 속의 베품은 보험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보험처럼 약관이 없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항의할 곳이 없습니다. 불안은 이런 착각을 만듭니다. 이 사람에게 잘해두면 나중에 혼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불안 때문에 시작된 베품은 상대에게 당신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아니요 라는 말이 관계를 끊어버릴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끌어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베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불안이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허탈함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데 정작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때 알았죠.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한 선택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베품이 아니라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고.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면 사람에게 투자하기보다 내 몸, 내 시간, 내 마음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당신의 삶을 대신 결정하게 두지는 마세요. 불안을 느끼되 끌려가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체면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체면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남의 삶을 흘끗 본 순간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아직도 이렇게 사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던데. 그 말들은 사실 조언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리는 신호입니다. 체면이 앞서면 베품은 과해집니다. 내 형편보다 한 단계 더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는 내가 낼게. 괜찮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 말 뒤에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커집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요청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체면은 도움을 막는 마지막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중요한 건 체면과 존중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체면은 겉모습을 지키려는 마음이고, 존중은 자기 삶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체면을 지키느라 존중을 잃는 순간,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진짜 어른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자리에 굳이 서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 보입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나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체면은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만 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노년에 베풀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는 체면입니다. 체면 때문에 당신의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존엄은 과시가 아니라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70 이후 베풀지 말아야 할 순간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는 지켜야 할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삶도, 관계도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